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부동산 관련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김상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우리 오세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생각은 전 국민이 매일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매일 아마. 그런데 요즘에 워낙 핫하니까 부동산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동산을 들어가신데 어떤 분 보니까 부동산의 시세 변화를 매일같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한 몇 년 동안 거래는 전혀 안 하시고 보시기만 하는 거죠. 아이씨 이렇게 올랐네, 아 떨어졌네 이러시고 이제 계속 관심은 있게 누구나 보는데 쉽사리 매도를 하지도 못하시고 매수를 하지도 못하시는 게 이제 지금 현실인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한 네. 다 남 잘된 얘기만 들려. 나만 못하고 그 있어. 주식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왜 나는 사는 것마다 다 바닥이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그게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은 그 자산을 그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봤을 때 네. 비금융자산, 그러니까 부동산이죠. 비금융자산은 네. 그 부동산이 70%예요. 자산 보유 현황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돼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굉장히 선진국 중에서 높아요. 5대5예요. 5대5.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저것만 70%가 훨씬 넘거든요. 부동산에. 이게 약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여기는지 그런 거를 제가 볼 수 있는 단면이죠. 그래도 땅에 묻어두고 그래도 집에다 쌓아둬야지. 이런 그런 생각이- 얘기들 하잖아요. 땅 거짓말을 안 한다. 우리 옛날부터 지금 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네, 옛날부터 네, 내려오는 그런 네, 말들이 네, 많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그런 관념이 생긴 거죠. 예. 집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네, 있어야 그렇죠. 되는 존재인데 거기다 돈도 벌어야 돼.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주 노리고 있다가 여기서 이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공급 확대형 재개발 재건축 여기 이제 투자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이제 아이디어들을 누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용적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이제 재개발 재건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담금을 경감시키는 조치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재개발 초과이익 분담금을 내리는 거는 너무 많은 이득을 막겠다, 방지하겠다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일반 서민들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그런 정책은 아니고요. 그거는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개발을 하기만 하면은 재건축을 하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이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이라 일반 저런 뭐 일기 신도시 옛날 노후 신도시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재개발 초과이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재건축 초과이익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부산이나 이런 곳에. 예. 그러니까 큰 그건 아니고 사실 그 분담금 안 내면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 분담금이 나올 겁니다. 그 분담금을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적게 나오는 게 그나마 좀 그 분담금 적게 나오고 새 아파트 사는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대통령 그 국민과 대화에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 미군기지 반환. 예. 이게 이제 반환지의 공공개발. 이 분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특별히 이제 의정부라든가 파주라든가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한다면 그런 공급 물량이 또 나오지. 기대할 수 있죠. 예. 눈여겨보라고 그러던데. 그 용산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치가 정말 좋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가 뭐 서울 한복판이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런 주거지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아마 로또가 될 수 있어요. 로또가. 예. 엄청나죠. 예. 근데 그런데 지어서 그 공공 재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뭐 청년 뭐 주택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좋은 효과는 있을 텐데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곳에 이제 청년주택을 시민단체들이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용산 예.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그래봐도 용산은 어떤 식으로든 개발이 되죠. 그거를 이제 공원으로 개발하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좀 뭐 주거지도 넣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빠른 거는 의정부나 파주 쪽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경기도권. 그러니까 이제 서울 한복판의 경우는 정말 치열한 그렇죠. 오랜 기간의 예.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수건의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수건의 사업. 거기에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공부지에다 짓는 것들은 공공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순간 그건 로또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위치가 너무 좋은데 그렇게 지어버리면은 그건 뭐 당연히 로또죠. 그거를 사고 팔게 해버리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나 기능도 전환해 나가고 건전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네. 저 대출 규제 틈새를 활용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대출 규제의 틈새 무슨 틈새가 있을까요? 대출 규제에 제가 봤을 때 틈새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6억 대출 제한한 거는 그 정책 자체가 틈새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구나 노도강은 6억으로다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저까지. 네. 중저가 지역은. 근데 저쪽에 6억 가지고 강남 3구나 와영성 같은 데는 뭐 6억 가지고는 꿈도 못 꾸죠. 예. 그러니까는 어떤 이쪽의 거래량은 줄이고 이쪽의 거래량은 늘려서 약간 그 양극화를 약간 좁히는 효과? 이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산이 없더라도 그 미래 기대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예. 뭐 학력이나 능력이나 어디 직장이나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 기대소득을 기반으로 한 DSR을 인정하는 문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 뭐 사회적으로 조금 선도해 나가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좀 청년들에게 그렇죠.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을 줄 수 있죠. 예. 청년 신축 주택을 보다도 강화한다든가 그렇죠. 물량을 늘린다든가. 청년 세대들의 주택 문제는 철저히 정부에서 그걸 대책을 세워줘야 맞아요. 합니다. 예.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청년 세대들이 최저임금 받거나 아니면 뭐 사실 연봉 1억을 받아도요. 그거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나머지 돈 저축해가지고 20억, 25억짜리, 30억짜리 못 삽니다. 그렇죠. 그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반드시 정부에서 세워줘야 돼. 그렇다고 정부에서 20억, 25억짜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그것도 꼭 좋은 정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데에 청년들을 들여보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 대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근데 이제 지방분권, 지방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늘려서 이제 그 주거를 유도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일자리가 좋아야 하지.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전부 서울에 있는데 서울 근처에 있고 예. 그런데 그거를 사용기업을 너 저쪽으로 이사가라 저쪽으로 이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게 딜레마죠. 그게 사실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에 비교하면 서울보다 더해요. 네, 런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그 규제 정책이나 이런 걸로다가 틀어먹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듣기로 아는 분 얘기예요. 그 영국의 국회의원이 1시간 30분을 기차 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집을 못 사서 런던 시내에 살 수가 없다는. 도쿄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거기도 집값이 도쿄 중심부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부 저 외곽에서 다 출퇴근을 하니까 다 1시간 이상이래요. 네. 그런 고위 공직자들이 살 수 없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고 오로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야만 생존이 된다면 그건 또 엄폐가 그렇죠. 그렇게 자꾸 차별화가 되면은 더 곤란하죠. 그렇죠? 양극화의